네, 증권가에도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연말이 되면서 이때쯤 되면은 또 한 해 동안 못 썼던 연차를 많이들 쓰시는데요. 그래서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주식시장에도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드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남들이 떠난 사이에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께 큰 수익 좀 안겨주는 장세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현재 동시호가 구간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 메리츠증권의 박지훈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허 위원님? 네, 자, 어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한 9,200개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말까지는 뭐 대형주 위주로 해서 강세가 될 것이다라는 쪽의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글로벌하게 보면 뭐 시세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뭐 어제 좋았던 쪽들로 해서 뭐 저PBR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같이 올라가는 것인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대리님은 개장 전에 어떤 내용을 좀 보셨나요? 네, 일단은 이제 올해 남은 거래일이 이제 오늘 포함해 4거래일 남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올해 마무리를 좀 잘하고 내년을 좀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보통 이제 증권가에서는 1월 달에 중소형주들이 뭐 대형주보다는 조금 수익성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좀 많이 나왔어요. 따라서 일단 내년 뭐 상반기, 뭐 1분기를 대비를 한다면은 이제 현재 뭐 괜찮은 이제 중소형주들을 한번 좀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장비 업체, OLED 관련된 업체들이 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아일텍, 에이피시스템, 뭐 테라세미콘 등등 일단 뭐 실적이 나오고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어제 시세가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뭐 다음 달 1월 달에도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뭐 내년 힘차게 뭐 좋은 수익으로 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산타랠리라는 단어보다는 1월 효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분은 수급, 그리고 한 분은 또 내년도를 위한 증시 전반적인 큰 그림 그려주셨는데요.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8시 52분 구간 지나가면서 예상 체결지수 확인합니다. 코스피입니다. 일단은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까지도 빨간불을 켭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는 어제 좀 아슬아슬하게 2000선 바로 턱 밑에서 상승 흐름이 멈췄는데요. 오늘 장은 2000선 안착하면서 좀 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38% 상승하면서 2006.83포인트 구간 지나갑니다. 일단은 야간 선물이요. 0.23%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부분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야간 선물은 0.49%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이 부분 비슷하게 상승 탄력 보여줍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예상되지만 탄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23% 상승하면서 661.13포인트 구간 현재 지나가는 흐름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떨까요? 허 위원님 먼저 유가증권 시장 체크해 주시죠. 네. 자, 일단 조선주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가가 한 4%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37달러 선까지 와 있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줄었다는 부분, 590만 배럴이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어제도 강했었는데요. 오늘도 한 2.38% 정도 상승으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PBR이 0.45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가 그 말이 많았었던 공작기계 사업 1조 3,600억의 스탠다드 차트드 사모펀드에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팔리고 나도 여전히 뭐 부채 비율 높고 문제는 될 것인데 오늘 두산인프라코 어쨌든 7% 바닥권에서 급반등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인 두산중공업도 같이 7.27% 정도 똑같네요. 둘이 호가가 7.27% 상승으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역시나 3% 정도 상승 호가 들어와 있고요. 정유화학 섹터 어제 뭐 로열 더치쉘이라든지 엑선모빌, 쉐브론, 토탈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화학업체들, 정유업체들 다 같이 동반 상승 나왔는데요. 대한유화랑 하나케미칼이 2% 정도 올라 있고요.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SO일, OCI까지 효성도 좋고요. 한 1, 2%씩 전반적으로 상승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은 알고 봤더니 어제 이제 올라갔던 것이 뭐 글로벌한 시황도 있습니다만 미국 쪽 반터빈 관세 관련해서 그쪽 업체들이 느끼기에 중국이나 이탈리아나 한국에 대한 반터빈 관세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세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 실망했다 이런 부분 나와 있는데요. 역으로 이제 뭐 UST 같은 경우 좀 밀려났던 상황에서 뭐 포스코가 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글로벌하게 보면 아르셀러미탈이 한 10% 거의 9%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뭐 글렌코어나 앵글로 아메리칸, BH, 빌리턴, 리오틴토 다 전반적으로 광산주들과 철강주도 좋았었는데요. 일단 포스코는 한 2% 정도 오늘 아침에도 상승으로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18만 2,500원 선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뭐 GS, 삼성엔지니어링 쪽으로도 호가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쪽에서는 한국금융지주가 2% 정도 올라 있고요. 오늘 이제 대우증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일 날 이제 전체적으로는 확정되면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미래에셋이 좀 유력하다고 하는데 한국이랑 미래랑 같이 한 2%씩 올라 있고요. 대우는 1.4% 상승권역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료 쪽은 조금 뭐 탄력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크라운 제거라든지 뭐 농심 쪽, 농심은 사상 최고치도 경신할 것 같네요. 농심이 한 2% 정도 올라 있고요. 크라운도 한 2% 상승. 반면에 한미약품이나 뭐 펩트론 이런 쪽들은 제약적으로 조금 약하게 출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공작기계 사업 부분 매각에 성공하면서 현재 두산 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급등 출발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두산 중공업하고요. 지주사 두산까지도 현재 호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상한가 출발 예상되는 종목은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영풍재지가 이거래일 연속해서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박 대리님, 종목분들 흐름 어떤가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휴젤, 그리고 ESV, 그리고 61CNS라는 종목들이 일단 오늘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호가는 상당히 좀 강세 출발할 걸로 보여집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업 설명회를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상당히 좀 이제 관심들이 많이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는 뭐 보톡스 쪽으로도 메디톡스 다음으로 정말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상장이 되고 앞으로의 좀 시세에 좀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좀 그런 뭐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오늘도 지금 뭐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뭐 시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안내변 이런 뭐 이제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좀 상당히 좀 괜찮았던 앞서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OLED 장비 업체, 뭐 테라세미콘, 에이피스템, 그리고 동아일텍 이런 종목들도 일단 뭐 강세 출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시총 상위주들 뭐 동시호 흐름 보게 되면은 카카오가 지금 아침에 한 5분 전마다 좀 상당히 3% 이상대 급등 출발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 현재는 0.27% 상승 예상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코스닥 쪽의 시총 상위주들은 뭐 크게 시세가 나온 종목은 없고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일단 소폭 뭐 상승 혹은 하락 출발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은 양시장 합해서요.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1,000개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1,080개 정도 되고 반면에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은 350개가량으로 나오고요. 한 비슷하게 350개 정도는 아직까지 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 의원님,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군들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자, 거래소 좀 더 보겠습니다. 뭐, LG V10이 뭐, 뉴욕에서 뭐, 하루에 10,000대씩 해서 미국에서요. 뭐, 한 50만 대 팔린다는데요. LG전자는 전장 쪽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가전 쪽, 뭐, 그리고 이제, 그 V10 단말기에 대한 효과도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LG전자가 한 1.72% 올라서 53,300원 선 호가 받아놓고 있고, 이노텍 역시도 한 1.48% 정도 좋습니다. 61CNS가 뭐 이쪽 그 강화 유리 쪽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하고요. 카메라 쪽에 대한 커버 글라스 한다고 하는데 요거 들어오면서 약간 좀 관심도 같이 받을 수 있을지 카메라 모듈 쪽 종목군들이요.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대 기아차는 지금 임단협이 지금 잠정 합의 연내 타결 가능성 뭐 재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6% 정도 올라서 15만 2,500원 선 와 있고요. 현대 위아나 뭐 글로비스나 모비스도 한 0.4 정도씩은 올라서 출발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정치 테마주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좀 볼게요. 어제 좋았었는데요. 좀 밀렸다 마감됐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갑니다. 화장품 쪽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SK케미칼도 뭐 혈액암 제제 관련해서 어제 좀 고점에서는 많이 밀렸었는데 혈우병 치료제요. 지금 오늘 한 1% 정도 다시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젤이랑 뭐 61CNS랑 ESV 말씀해 주셨는데 휴젤은 한 연간으로 평균내기가 어렵습니다. 순이익을 보니까 한 100억씩 하다가 올해는 뭐 특별 이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억대 하고 있고요. 61CNS는 한 4, 50억 정도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총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4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을 열었습니다. 단번에 미국 증시 올랐고요. 국제유가가 특히나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좀 우리 증시 호재가 조금 더 많은 가운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먼저 원달러 환율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앞서서 한 3거래일 정도 조정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1170원대 초반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 현재 출발 나왔는데요. 방향이 좀 바뀌었네요. 4거래일 만에 소폭이기는 하지만 상승 전환 나오고 있고요. 1원 40전 오르면서 1174원 50전에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도 조금 전 우리 증시와 함께 출발을 했는데요. 어제 일왕 탄신일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연 일본 증시 어떻게 좀 출발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본 증시가 요즘에 좀 등락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좀 일본 증시 출발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국내 선물부터 볼까요? 허 위원님, 현재 선물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나요? 네, 자, 선물 보시면 지금 어제 야간 쪽에서는 한 1.20 정도 고점이 종가로 끝났습니다. 245.95 마감했었고요. 우리 계장가도 딱 거의 그 수준입니다. 245.60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약간 지금 밀립니다. 지수가 어제 고점이 2007.45 정도 나왔는데요. 계장가가 2008 나오게 되면서 이쪽 상단에서 딱 한번 걸려 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트레이딩이 좀 되게 되면서 매매 공방이 있게 되면서 약간 선물도 좀 밀려나지 않나 싶고요. 현재는 0.89 정도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쪽은 어제 9,000개 사고 나서 오늘은 100개 팔고 있고요. 개인 쪽은 조금 매수 들어오는데요. 계리율이 여전히 양호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프로그램 쪽으로는 현재 한 비차익 쪽에서 30억 정도 매수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사이에 좀 들어와 있는 일본 증시 살펴볼까요? 니케이 225 지수가 19,000엔을 회복하면서 오늘 출발합니다. 어제 하루 쉬어서 그런지 상당히 좀 에너지 좋은데요. 1% 가까운 상승 흐름입니다. 0.98% 상승하면서 니케이 225 지수 19,071.41엔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상당히 좀 오랜만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오늘까지 팔면 17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거든요. 현재 외국인 좀 어떤가요, 박 대리님? 네, 일단 외국인도 지금 장 초반 거래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1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12월 달, 한 달 내내 좀 지겹도록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참 매도를 할지 저도 좀 많이 궁금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팔면 언젠가 또 다시 사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좀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이긴 하지만 일단 기관이 사실 이제 어저께도 좀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좀 지수를 받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외국인들 지금 매도가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일단 이런 모습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다시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 매매 동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200억 정도, 개인은 38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지금 소폭 매수를 하면서 일단 지수를 조금 뒷받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처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개인과 외국인은 소폭 매수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은 한 7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지수가 코스닥도 지금 한 3포인트 정도 올라가는데 일단 만약 기관이 오후에도 현재 매도폭을 조금 줄인다면은 이제 오늘 조금 한 불기둥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양 지수가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는 앞자리가 바뀌어서 2000선 위에서의 흐름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하면서 2006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이 2009포인트에서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시초가 대비로는 조금은 탄력이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60일 이동평균선 뚫고 올라갑니다. 5일선이 121선 뚫으면서 골든크로스 함께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인데요.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놓여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48% 상승하면서 662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상승 종목이 더 많은 것 같죠? 허 의원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데 코스피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사주 34,000개 들어왔는데 없어진 거 보니까 체결돼서 들어간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호가가 받쳐진 게 없는 걸로 봐서 시초가에 맥쿼리 쪽으로 16,000개 나왔는데 약간 체결된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전자는 0.2% 올라서 129
98,0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랑 SDI 좋고요. 삼성물산도 0.3% 정도 상승권역입니다. LG전자는 뭐 V10 이슈 나와 있는데요. 뭐 전장 쪽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요. 53,100원 선. LG이노텍이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인단협 이슈도 있고요. 환율 부분이 다시 조금 또 뭐 움직인 쪽이 아래쪽으로 방향은 나왔는데 뭐 크게 밀리진 않아서요. 약간 또 우호적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는 현재 한 1% 올라 있고요. 현대유아와 모비스도 1.2% 상승권역입니다. 그리고 어제 좋았던 LIG 넥스원이 오늘도 3% 정도 오르면서 10만 3천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뭐 배당 관련해서는 뭐 해고 수혜질 텐데요. 지금 0.65% 정도 상승권역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본재 내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역시 뭐 그 재료 나오게 되면서 5.6% 정도 올라 있습니다. 5,410원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부채비율이 높다는 부분 때문에 이쪽으로 세게 붙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한 2.5% 정도 선에서만 나와 있고요. 오늘 좋은 쪽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3.8% 가장 좋고요. 삼성중공업과 뭐 현대중공업도 같이 오름세입니다. 유가 올랐기 때문에 PC선 주력인 현대미포가 가장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유화학 섹터 내에서는 대한유화가 한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17만 8천원 선이고요. 롯데케미칼, 뭐 SK이노베이션, SO일 쪽도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뭐 어제에서 오늘까지 양봉이 지금 오늘까지 5개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주가도 거의 한 10% 올라 있는데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외국계까지 참고로는 일단 확인되는데요. 포스코가 2% 올라서 18만 2,500원 선, PBR은 아직도 0.3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쪽에서는 GS건설을 먼저 볼게요. GS건설이 한 2%대 상승 나와 있고요. 대우랑 미래에셋이 1% 중반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지주사, 두산엔진 모두 다 1에서 2%대의 상승 흐름, 현재 두산그룹주들 모두 다 좋습니다. 박 대리님,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군들 어느 쪽인가요? 네, 일단 오늘 이제 11시에 대우증권 인수 관련해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일단 대우증권이랑 지금 뭐 이제 뭐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일단 뭐 정말 강한 시세는 아니지만 일단 강보합으로 지금 뭐 견조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0.98% 상승한 1,350원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이 사실 지금 대우증권 인수 가격에 2조 4천억 정도를 제시를 하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해서 지금 아무리 좀 유력하게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좀 크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8% 정도 상승되면서 1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소폭 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사 리포트를 보니까 뭐 FNF 이 종목이 좀 눈에 띄던데요. 일단 그동안 주가 하락이 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 영역대에 와 있다라는 뭐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2.3% 상승한 15,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금 뭐 역시 또 리포트 쪽 하나 보게 되면은 그 중국 쪽 NBA 매장, 의류 매장 가지고 있는 NK 트렌드가 뭐 내년에는 정말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도 뭐 강한 출발 보여주면서 1.8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최근에 포스코를 보게 되면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들이 연이틀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좀 강하게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동참을 하면서 일단 오늘 같은 오늘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네, 오늘 쭉 보니까요, 자본재나 이 산업재 쪽으로 좀 더 매기가 쏠리고 반면에 소비재가 약간은 좀 시장 대비로는 탄력이 둔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조선주들이 동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레포트 나온 것 같은데요. 허 의원님, 조선주들 좀 봐주시죠. 네, 일단 현대미포는 뭐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좀 주력이고 선정도 그쪽으로 많이 가 있어서요. 일단 유가에 좀 훨씬 더 이제 탄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일단 어쨌든 올랐는데 또 그 부분도 생각은 또 하셔야 돼요. 지금 이란의 경제 금융 제재가 이제 해제가 곧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란 물량 나오면 뭐 계속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WTI를 미국에서 밖으로 빼내기 때문에 본토에 있는 WTI가 유가가 많이 또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유가라는 것이 그런 상대적인 부분도 있어서요. 근데 어쨌든 뭐 조선 쪽보다는 정유화학 쪽이나 이쪽이 뭐 S1이나 이노베이션이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은 일단 탄력적으로 이쪽이 좀 더 세게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현대미포가 한 3%대 와 있고요.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또 어제 증자액이 나왔던 대우조선까지 전체로 좀 플러스이고요. 그리고 뭐 산별적으로 나오는데 아주 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뭐 대한유화도 한 2% 정도 올라 있고요. 그리고
뭐 GS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두산아까 인프라코, 두산중공업 이런 쪽들 그러니까 완전 다 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뭐 시장 대비는 선전하는 흐름이다. 이건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들도 좀 눈에 띕니다. LIG 넥스원이나 퍼스텍도 상승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박 대리님,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군들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거래소 쪽 지금 업종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다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 빼고는 뭐 종이목재, 철강, 금속, 뭐 유통 쪽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산주들, 뭐 LIG 넥스원이나 뭐 퍼스텍 같은 경우는 뭐 드론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개장전 포인트로 이제 1월 효과를 대비해서 중소형주들을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대형주 쪽에 속하고 퍼스텍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에 속하지만,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뭐 그 섹터에 속하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거래소 쪽에서 지금 상승 나온 종목들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정치 테마주를 다 빼버리고 나면은 사실 오늘만 본다면 크게 좀 볼만한 종목은 없습니다만 뭐 내년을 대비한다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추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정치 테마 좀 짚어주세요. 지금 써니전자가 한 5% 정도 상승하는 흐름도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또 안내 관련돼서 종목들 어제는 희비가 좀 엇갈리던데요. 박 대리님 이쪽으로 좀 더 보자면요. 네, 일단은 지금 써니전자가 뭐 한 5% 정도 또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써니전자, 안내 그리고 문재인 테마주들 뭐 쫙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래요.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정말 좀 이제 싫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테마주들이 사실 시세가 나오고 거래가 쫙쫙쫙 붙다 보니까 좀 손이 가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 주식 같은 경우가 정말 불확실성을 이기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 정치 테마주들은 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소액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세 움직임만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의원 관련된 종목군 쪽으로 매기가 다시 옮겨갑니다. 안랩하고요. 다물멀티미디어, 우성사료, 써니전자, 여기에 오픈베이스까지 좀 상승 흐름. 한창제지도 현재 한 12%대 급등하면서 관련된 종목 내에서 빠른 순환매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지수 흐름은 시초가하고 크게 좀 다르지가 않습니다. 강보합권 놓여 있고요. 660선 초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0.46%의 상승 흐름 662선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가요, 박 대리님? 네, 일단은 시총 상위 주주는 지금 동시효과대랑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지금 뭐 강보합, 약보합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하고 동선은 이제 좀 소폭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랑 메이톡스, 바이로메드, 로엔 이런 종목들은 좀 뭐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들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오늘 이제 그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 3개를 보시게 되면은 61CNS, ESV, 휴젤. 일단은 지금 계속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특징이 장 초반에는 급락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는 시세를 확 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지금 이 세 종목들이 뭐 똑같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뭐 10% 이상씩 혹은 휴젤 같은 경우 지금 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오후장에 또 어떻게 시세가 나와줄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특징적이었던 게 그 i3 시스템이라는 이제 저기성 관련된 회사인데요. 어제 종가 기준에서 이 회사가 주가가 한 51,000원대였는데요. 아침에 증권사 레포트에서 뭐 목표가를 10만 원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약 2배 정도 뭐 이 회사 정말 클 것이다라고 조금 언급이 되면서 이제 아침 시초가 강하게 출발하면서 현재 5.86% 상승이 되는 게 조금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증권사에서 이 회사 뭐 필러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초가 대비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한 1.58% 정도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업종 중에서 인트론 바이오가 한 2.8%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강보합, 이제 앞서 말씀드린 휴메딕스랑 같은 이제 그 회사인 이제 휴원스라는 종목도 좀 강하게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은 코스닥에서 어느 쪽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오늘 정치 테마주밖에 안 보이는데요. 코스닥은 국민들이 세금을 되게 내기 싫어하시나 봐요. 계속 팔고 있는데요. 네, 코스닥 테마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하고 그 제약 쪽하고 반도체를 외국이나 기관이 어제도 안 좋은 장에서 샀는데요. 그쪽 먼저 보고 그럼 테마주 보겠습니다. 지금 그
코롱생명과학이 한 1% 정도 올라 있습니다. 3일 동안 빼고 나서 한 1% 정도 반등이고요. 어제 미국에서 뭐 셀젠이 한 10% 올랐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 자체적인 이슈니까 다 올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삼성 LNS도 한 2% 반등이고요. 메디톡스도 한 1% 올라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으로는 뭐 퍼가 한 60배 나와 있는데, 휴젤은 이제 오늘 신규 상장주잖아요. 휴젤은 올해 3분기까지 한 270억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 300억 한다고 하면 시총이 6천억이니까 한 20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비싼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모가 15만 원 대비로는 한 30% 이미 올라 있어서 일단 휴젤은 좀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뭐 시밀러 쪽에 일신바이오가 한 1.3%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슈렐생명과학이나 서린바이오, 뭐 영인프로트 약간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 줄기세포 쪽에서는 메디포스트 조화제약, 뭐 마크로젠, 뭐 녹십자셀 이런 쪽들 약간 움직임이 있고요. 메지온, 네고캠바이오, 크리스탈, 뭐 알테오젠, 인트론바이오, 시젠 이런 쪽들도 약간씩 움직임은 있는데 되게 세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보시면 지금 뭐 일단 안랩이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기 때문에 뭐 조급증에 있는 분들이 요거 매매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붙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애매합니다만 링네트가 지금 한 16% 정도 올라 있어요. 5,510원이고요. 한 120억 됐네요, 벌써. 그리고 써니전자도 이것도 계속 거래가 되죠. 투자 경고 종목인데 이쪽은 이제 거래소다 보니까 뭐 30분마다 한 번씩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한 4% 올라 있고요. 다물멀티미디어나 한국정보공학이나 뭐 MPK는 어제 3일 동안 상한가 쳤습니다. 근데 MPK는 또 오늘도 지금 이것도 경고 종목 지정되게 되면서 30분마다 한 번씩인 것 같은데요. 현재 한 6억 정도 거래되면서 한 8% 올라 있고요. 그리고 김무성 테마주들이 조용히 올라가는데요. 전방이 61,500원 선으로 거래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NK라든지 뭐 조일알미늄, 수산중공업, 원익, 뭐 디지털조선 또 움직이고요. 그 반기문 테마주 어제 상쳤던 코이즈가 아침에 한 53억 거래되면서 6%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나 뭐 성문전자 움직이고요. 또 그 문재인 테마주는 다시 또 밀리는데요. 바른손하고 뭐 우리들 휴브레인 앞으로 좀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아까 이제 그 휴젤은 말씀드렸는데 그 나머지 두 종목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 6일 CNS 같은 경우는 공모가 6,000원이니까요. 공모가를 지금 하회하는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560원이니까 한 10% 올랐다가 바로 빼버리고 있는데요. 여기 1년에 한 4, 50억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총이 한 480억이니까 제 판단으로는 지금 하는 일도 보니까 뭐 강화 유리하고 커버글라스 하기 때문에 480억 정도면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보자 말씀드리겠는데 다만 이제 자본 총계가 한 200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ROE는 한번 체크를 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ROE로 자본 총계 대비로는 PBR이 한 2배가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요. 그건 체크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ESV는 지금 공모가가 10,000원이니까 아침에 85% 올랐다가 지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밀린다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80% 수익 내고 나서 지금 54%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시초가보다는 한 16% 빠져 있습니다만 뭐 그렇고 세고요. 되게 공모가보다는. 그리고 시총 800억인데 보니까 연간 여기도 한 4, 50억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는 일이 보니까 완전 핫한데요. 지금 뭐 내년에 CES 넘어가면서부터 나오게 될 뭐 스마트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IoT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전체로는 뭐 인베디드 솔루션 뭐 이런 쪽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지금 현재 추세로는 이쪽이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워낙에 이제 한 4, 50억 하는 업체 치고는 지금 퍼가 한 20, 30배 나와 있으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는 단가가 15,500원에서 지금 팔자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어제 가장 강했던 쪽이 OLED였죠. 일부 종목들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현재 SN텍이 한 5.7% 상승하면서 최근에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갑니다. 벌써 이 종목은 7거래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뭐 비아트론이라든지 AP시스템 위쪽으로도 움직임 궁금합니다. 박 대리님 관련주들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OLED 쪽을 보게 되면 일단 시초가는 어제 영향을 받아서 좀 괜찮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 2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초가 대비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테라서미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0.9% 하락이 된 21,550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피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저께 상당히 뭐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1.2% 하락, 그리고 동알텍 같은 경우도 시초가 대비 좀 괜찮게 출발했다가
있다가 역시 밀리면서 어제 대비 50원 정도 하락한 14,2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 뭐 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충분히 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앞서 이제 지금 제가 중소형주를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뭐 당장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쉬어갈 때마다 어저께 좀 너무 급등하다 보니 못 샀다라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나오고 산업이 성장하는 종목들로 한번 추려보신다면은 2016년도에도 정말 따뜻하게 수익 좀 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반등과 좀 맞물리면서 자본재 쪽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서는 화장품이나 뭐 정치 테마 역시나 좀 강한 상승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두 분이 개장 전에 가져오셨던 포인트 현재 개장한 이후에도 유효한지 먼저 허 의원님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환율이 죄송합니다. 아침에 2원 정도 올랐다가 현재 1,170원대 중반에 있는데요. 약간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달러 약세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랠리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상황은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도 뭐 세게 때리지는 않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다시 300개 사고 있고요. 그 거래소에서 코스닥도 조금 삽니다. 그리고 거래소도 확실히 그 저번에 신용등급 상향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흐름 나오고 나서부터도 매도 규모가 12월 21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이후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확연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증권사 뭐 5대 증권사 센터장들이 말했던 것처럼 한 2030, 뭐 50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섹터는 일단 뭐 대형주 쪽으로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도 많이 준다고 하는 쪽하고 PBR 낮았던 쪽들에서 약간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 대리님은 중소형주 강세 예상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쪽 계속해서 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지금 코스닥 뭐 지수로 본다면은 0.3% 정도 상승이 되면서 뭐 괜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뭐 종목들도 지금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을 대비한다라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성급하게 뭐 정치 테마전 이런 것들보다는 실적이 나오면서 향후 산업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보신다면은 정말 괜찮게 내년도 뭐 수익이 엄청나게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되 실적 나오는 종목군들로 한번 추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